네, 안녕하세요. 우승택입니다. 어제 이제 그 파이 어벤져스에 가입하고 나서 그 카톡에 이제 여러 오고 가는 대화들을 한번 이렇게 관심이 보면서 조금 깊숙이 관여하시고 정말 파이코인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고 가는 대화도 있고 또 글도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분들이 뭐 파이코인 어떤 그 모임에 이런 내용도 기회가 되면 한번 좀 올려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파이코인이 이렇게 전 세계를 커버하는 이제 미래의 그 화폐로서 자신들의 꿈을 가지고 있죠. 정말 뭐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도 있죠.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나 아무튼 뭐 한국에 대해서는 뭐 참 이상한 나라다라고 많이 얘기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세계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한국이 여기 맨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린랜드도 있고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거는 거짓이죠. 아프리카나 이런 데를 그 점령한 이 유럽과 이 서유럽 국가들이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큰 나라야 이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을 마치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땅이 전 세계의 한 70% 정도 되는 것처럼 거기다 이런 데도 이제 다 먹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힘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둥그런 지구를 쫙 펼치다 보니까 여기가 다 길어져서 그런 거지 실제로 지구의 각 나라의 육지 면적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여기 이제 한국이 있죠. 한국은 전 세계 면적에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지들이 어쩌고 저쩌고 한 거는 전 세계에 이렇게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한 70% 정도처럼 이제 이런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세상에 알렸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은 이제 이거 보게 되면 실제 사이즈는 이제 보면 편하게 보시기 편하게 하면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그린랜드가 그렇게 큰 데가 아니죠. 그린랜드가 뭐 어마무시하게 큰 것 같지만 러시아도 어마무시하게 큰 것 같지만 그렇게 크지 않죠. 한국 그렇게 작지 않아요. 실제로 전 세계 육지의 면적은 1억 4,800만, 1억 4,894만 제곱킬로미터인데 한반도 남북한 합치면 22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전 세계 육지 면적의 0.7%, 약 1%. 참 원래 압록강 이북까지도 조선시대 다 우리나라 땅이었는데 간도 해방 맺으면서 일본이 넘겨서 그렇지 원래 이 한반도하고의 면적이 1% 정도가 뭐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하느님이 한민족에게 맡긴 땅이 한 1% 정도 되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어떠냐 하면 인구가 지금 2020년 3월 20일 기준 전 세계 인구가 79억이에요. 한국이 7,700만이에요. 약 1% 정도 인구가 되죠. 1%. 남한이 한 우리 대한민국이 5,178만, 북한이 한 2,578만 합치면 7,756만 약 1% 정도의 한국인들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한반도에 이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건 아니죠. 아무튼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주재원도 있고 뭐 다 있어서 아무튼 한국인들이 1% 정도 됩니다. 땅의 넓이만큼 사람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런 식으로 보여드렸던 이유가 여기를 이제 뿌리로 보는 거죠. 전체 뿌리로 보는 건데요. 한국을 뿌리로 보는 건데 이 나무 뿌리의 무게는 전체의 그 부피는 좀 커도 전체의 한 1% 정도 돼요. 전체의 1% 정도 되는데 이거 제가 자료를 갖고 오다가 보니까 이 전체인데 이제 뿌리는 굉장히 촘촘하잖아요. 압축도 압축되잖아요. 이렇게
가지나 이렇게 이것처럼 퍼석퍼석하지 않잖아요. 여기는 굉장히 이게 여기가 이제 보통 위에 대비해서 밀도가 10배 정도 되죠. 한국 사람은 밀도가 굉장히 높죠. 다른 나라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없어요. 걔네는 뭐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뭐 모르는 사람이랑 뽀뽀를 하고 뭐 막 이렇게 댄스를 추고 그래도 걔네는 사고가 안 나요. 근데 한국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랬다고 하는 사고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전압이 높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밀도가 높고 전압이 높아서 너무 그렇게 남녀가 그렇게 붙어 있게 되면 사고 나죠. 그렇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고에너지의 사람들이죠. 이게 농축이 다르니까, 농축된 게 다르니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연의 일부로 본다면 어떤 게 학교에서 배웠던 일반적인 걸 보나서 이게 다 도판에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반도체는 산업의 뿌리잖아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돈이 안 돼서 한국이 안 하는 거지. 이건 뭐 만들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근데 정말 농축한 그 엑기스 같은 나무 뿌리 같은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한 70% 이상이죠. 70% 이상이죠. 이게 낸드 플래시가 한 35% 정도 되고 반도체 하이닉스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한 50% 정도 되죠. 이거는 이런 뿌리 산업 같은 거는 이게 정상이에요. 30% 이상, 70% 이하 정도가 정상이에요. 지금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견제도 받죠.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기네들 서플라이 체인 그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반도체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도체를 자기네 우방국인 한국이 70%를 갖고 있으니까 서플라이 체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에너지는 서플라이 체인상에 에너지 그러니까 석유 같은 거는 이게 서플라이 체인이 자기네들하고 꼭 우호적이지 않은 나라에 가 있고 태양광 경우도 중국의 97%막 이렇게 가 있으니까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전혀 걱정이 없죠. 이게 뿌리에 관한 거는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세계 경제에 보게 되면 한국이 뭐 세계 경제 GDP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93, 뭐 북한까지 하면은 그냥 2% 조금 넘겠죠. 사실 이게 문제죠. 옛날에 히딩크가 뭐 우리가 16강 갔을 때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 2%밖에 안 됐는데 지금 배부른 정치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한국이 이거 뭐 반도체처럼 전 세계 GDP의 70%, 30%를 갖는 게 아니라 미니멈 10%는 한국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거리가 없어요. 아니 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사람들이 요즘 애들 보고 우리가 하던 일 하라면 하겠습니까? 요즘 애들이 껍데기는 우리랑 같지만 굉장히 고밀도고 높은 교육을 받은 애들이고 잘생기고 섬세한 애들인데 그런 애들한테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가 하던 일 삽질하는 일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일자리들을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라는 50대 60대들이 하나도 안 만들어 놨죠. 그래서 아무튼 정말로 이 베이비 부모 이 50대 60대 70대 정말 지옥은 사실 없지만 없는 지역 만들어서라도 죽어서라도 뒤지게 고생해야 돼.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해놓은 게 아무도 없어.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우리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없어요. 정치인도 없어. 문재인 대통령 했을 때 뭐 좀 할래나 그랬더니 뭐 2%에 만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뭐 윤석열 대통령 이분은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나라가 잘 되려면 잘 할 거고 못 할 거면 뭐 못 하겠죠. 아무튼 우리는 뭐 그분들은 뭐 정치인들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이게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 10%는 가줘야지 전 세계 경제가 굴러가도록 돼 있습니다. 파이코인이 이걸 좀 알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되겠는데, 이거 퍼센테이지 이렇게 쭉 해서 현재 노드 수를 한국이 5151 노드인데 11.1%라고 하니까 현재 파이 노드는 46,363 노드예요. 이 10만 노드가 최소 목표라고 보여져요. 제가 보니까요. 아직도 노드 I'm still hungry예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드 보상에 리퍼럴 보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상, 그 다음에 앱 보상, 그 다음에 노드에 대한 이야기, 노드 보상이 굉장히 비율이 높잖아요. 그거 돈이 들어가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지금 파이코인은 노드가 더 필요한 거예요. 노드는 뿌리거든요. 뿌리. 그런데 현재 한국 파이코인 노드는 5151개잖아요. 그러면 10만 노드 중에서 한국에 최소 3만 개는 깔려야 돼요. 노드가 중국에 있는 노드, 일본에 있는 노드 달라요. 한국은 지진이 막 나는 나라도 아니고 맨날 전쟁 난다 그러지만 6.25 때 전쟁과 같은 그런 큰 전쟁은 이제 안 난단 말이에요. 여기처럼 땅이 안정되고 지정학적 상황이 안정된 데가 없어요. 대양 세력과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과거에는 부딪혔지만 지금은 한국이 중심을 딱 잡고 있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마치 스위스가 중립국인 것처럼 영원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 IMF 들어갔을 때 미국이 한국한테 요구하는 거 딱 하나였잖아요. FTA 할 때 투명성. 제가 어제 은행 가고 뭐 이렇게 투덜투덜 됐지만 어차피 일본도 금융실명제가 안 돼 있고 중국도 안 돼 있고 다 안 돼 있는데 한국은 아무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금 흐름이 다 보이는 아주 투명한 나라죠. 여기는 뭐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죠. 다 들통나게 돼 있죠. 언제 들통나느냐 문제지. 거짓말하는 것도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이 나라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0만 노드 중에 한국에 3만 개 정도는 있어야지 되는데 이거를 중국에 놓는다든지 뭐 미국에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 뭐 전기가 끊어지든지 뭐 지진이 난다든지 일본에 고베 지진이 난다든지 파이가 앞으로 계속 한국이라는 나라의 중요성을 안다면 한국의 노드 3만 개가 돼야 돼요. 물론 채굴은 달라요. 지금 현재 약 한 200억 개 채굴됐는데 그렇다 그러면 1% 정도, 한국이 한 2억 개 정도 채굴해야 되는데 아직 한국 사람들이 2억 개 정도 채굴했을까요? 제가 2만 개가 넘는데 저 같은 놈이 10,000명이 있어야지 2억 개가 되는데요. 아직 한국에서도 아직 한참 더 해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요 최소 100분의 1, 아까 1% 말씀드렸잖아요. 1,000억 개잖아요. 10억 개는 채굴이 더 돼야 돼요. 제가 인구도 1%, 땅도 1%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땅과 한국은 땅이 인삼이 나는 땅이에요. 한국 사람은 전압이 높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1%는 나야지 얘네가 나중에 세계 통화를 하더라도 뭐가 되거든요. 그럼 한국에서 10억 개 채굴해야 되는데 아직도 엄청 채굴해야 되니까 노드 지금 하셔야 돼요. 리퍼럴 보상, 앱 보상 같은 거는 리퍼럴 보상이야. 지금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앱은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되고 이거는 한국에 깔려있는 한국은 전 세계 IT의 테스트 베드 국가입니다. 패션 쪽에도 그렇고 뭐 뭐든지 첨단 쪽은 한국이 테스트 베드예요. 한국에서 통과가 돼야지 전 세계에서 통과가 돼요. 그러니 이게 지금 파이코인 굉장히 한국에서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이만큼 오니까 뭐 사람들이 뭐 파이코인 그거 뭐 안 될 거야, 상장 안 될 거야, 뭐 일불이라도 가면 좋겠다. 그건 사람 심리예요. 자기가 안 했을 때는 자기가 안 했던 건 무효화되길 바래요. 인간의 심리예요. 뭐 시기심이라 그럴 수도 없고 질투심이라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남이 안 되길 바라요. 그거는 대학교 1학년 심리학
학과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둘째치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권하고 지금이라도 노드 열심히 해야 된다. 컴퓨터 100만 원 아까운 거 아니다. 중국은 26,494 노드예요. 여기는 4만 노드 넘으면 위험해요. 3만 노드 넘어도 사실은 3만 노드가 풀이고요. 4만까지는 가능하지만 여기는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지금 어거지로 중국이라는 거를 묶어둔 거 아니에요. 막 묶어도 이렇게 뭐 티베트, 위구르, 뭐 홍콩, 뭐 대만 막 하잖아요. 항상 힘으로 한 거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어갖고 다시 뭉치면 흩어지거든요. 흩어졌을 때 노드가 흩어졌는데 이게 되겠어요? 노드 할 때 컴퓨터 끄면 안 된다. 24시간 켜둬야 된다는 게 중국에 있는 노드가 24시간 이상 앞으로 10년, 30년, 50년, 100년 켜져 있을까요?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많이 돼야 돼요. 최소 300억 개. 1000억 개 중에서 최소 300억 개는 중국에서 채굴은 되어야 돼요. 그러나 노드는 많으면 위험해요. 이 목표를 파이 경영층이 달성할 수 있을까?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노드니까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차이나, 베트남, 타이완 뭐 이런 나라들이 이게 다 합쳐서 이게 이제 70% 정도니까 700억 개가 유통이 돼야 돼요. 물론 파이 이 중에서 350억 개는 지금 파이 본사가 350억 개를 했으니까 자기네들이 어떻게든지 가질 거니까 35%는 갔지만 나머지 35%는 저기 350억 개니까 나머지 700억 개가 그게 유통이 되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650억,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럽이나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중남미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유통을 많이 될 수 있도록 작전을 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파이 어벤져스 가입하고 거기서 이제 오고 가는 대화를 보면서 이제 혼자 그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노드가 지금 한국이 2위다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반도체처럼 70%는 아니더라도 10만 개라고 할 때 3만 개까지는 한국 노드가 채워지는 것이 정상이고,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에 파이코인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본의 소프트뱅크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서버가 한국에 보관되어 있는 게 이유가 있어요. 단지 전기값이 싸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서버가 뿌리잖아요. 서버 보관 장소를 한국에다가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노드가 일종의 메인테넌스 서버 뭐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한국의 30% 정도는 저 파이 경영층들이 바보가 아니고 판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어떤 식으로인지 게이츠 파운데이션하고 인연이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짐작이 되는데 빌 게이츠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한국이 노드가 10만 개 중에서 3만 개가 될 때까지는 한국에 노드 신청을 하면 승인이 날 것이다. 중국이 초반에는 많이 승인을 해줬지만 앞으로도 계속 승인을 그러한 비율로 할까? 그렇다 그러면 얘네는 미래를 볼 줄 모르는 애들이죠. 그래서 오늘 파이코인 한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귀에다가 심어만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